공포, 니찬, 쾅쾅. 어린 시절 겪은 정말 무서운 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당시 나는 초등학생으로 여동생, 언니, 어머니와 함께 작은 맨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언제나 작은 다다미 방에서 가족이 모두 함께 베개를 쭉 늘어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에 불을 끄고 텔레비전의 코드도 뽑은 후 다다미 방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집안의 전기를 모두 껐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여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방에서 쾅쾅 하는 이상한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두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쾅쾅. 잠시 뒤 아까와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거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언니가 지금 들렸니? 라고 물어왔습니다. 나만 들은 것이나 잘못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동생과 어머니가 자고 있을 뿐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확실히 금속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로 그것도 상당히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언니도 아까의 소리가 마음에 걸리는지 거실에 가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언니와 함께 침실에서 나가 어두운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 살짝 거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보아버린 것입니다. 거실의 중앙에 있는 테이블, 언제나 우리들이 식사를 하거나 둘러앉아 단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 테이블 위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리 부분까지 길게 자라있는 머리카락, 호리호리한 체격, 입고 있는 흰 기모노를 보아 여자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소름이 끼쳐 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나의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만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두운 거실에서 등을 곧게 편 채 테이블 위에서 정좌를 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서운 나머지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쪽을 뒤돌아볼 기색도 없이 단지 정좌를 하며 우리들에게 그 흰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어 으악!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침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억지로 깨우고 거실에 사람이 있어! 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밤중에 그럴 수 있겠니? 투덜거리는 어머니를 데리고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보니 언니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도 깨끗이 정리되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언니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그때 언니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게 언니는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테이블 위만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저기에 여자가 있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자거라 라고 말하셔서 우리 세 사람은 침실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부자리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소리치고 침실에 가서 어머니를 일으켜 거실에 데리고 온 잠시 동안 언니는 거실에서 쭉 그 여자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 언니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걸까? 그리고 다음날 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말이야. 그렇게 물어도 언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 나는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큰 소리로 소리쳤기 때문에. 그 이후 언니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습니다. 말을 걸면 언제나 밝게 대답해 주었는데 무시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은 다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외친 소리로 저 여자는 언니 쪽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언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쳐버린 거겠죠. 분명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것을 보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그런 것도 잊어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고등학교 입시를 눈앞에 두게 된 나는 매일 내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해 기숙사에 들어가서 집으로 오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어느 밤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문 쪽으로부터 노크와는 다른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 상당히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한 나는 전신에 바짝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소리는 분명 어릴 때의 그것이다. 쾅쾅. 또 울렸습니다. 문의 반대편에서 아까와 똑같은 금속 소리. 나는 무서운 것을 참을 수 없게 되어 여동생 방 쪽에 벽을 치면서 어서 일어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계속 일찍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다. 즉, 집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나쁜, 혼자서 어딘가에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소리가 쾅쾅. 나는 결국 그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 어두운 복도의 저쪽에 있는 거실. 거기에는 커튼 사이로 새는 창백한 빛으로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거실을 바라보니 테이블 위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언니와 함께 보았던 기억이 급속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는 흰 기모노를 입고 등을 곧게 편 채 테이블 가운데에서 정좌하고 그 뒷모습만을 내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쾅쾅.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여자에게서 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또다시 목소리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나는 이미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양눈에는 정확히 눈구멍만한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잘 보면 양손에는 망치 같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은 씩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가족도 이제 끝이에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나는 내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리고 어머니에게 거실에서 자던 나를 방으로 옮긴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소리니? 라고 반문할 뿐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도 물어봤지만 에? 언니 꿈꾼 거 아니야? 라고 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방벽을 두드렸을 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거실에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침대로 날랐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려 해도 머리가 몽롱할 뿐이었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그 비웃으며 내게 던진 말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가족은 이제 끝이라는. 이변은 그날 중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녁 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언제나라면 거실에는 어머니가 있고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을 텐데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켜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딨어요? 나는 현관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만 집안은 조용할 뿐이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문이 열려 있는데도 가까운 곳에 쇼핑이라도 간 것일까? 만사에 태평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투덜거리며 구두를 벗고 집에 들어가려던 그 순간 쾅쾅 거실 쪽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전신의 피가 단숨에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그리고 어젯밤과 똑같은 저 소리. 안 된다.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본능이 공포에 미쳐서 이성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문을 난폭하게 열고 정신없이 맨션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어머니는 어디에 있지? 여동생은? 가족을 생각하며 그 소리를 어떻게든 잊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면 완전히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골목길을 달린 끝에 나는 가까운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에 있어주세요. 제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대가 시간대이다 보니 가게 안에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중학생 정도의 사람도 있었고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한 광경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안정되어 조금 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열려있던 집의 문, 그리고 그 금속 소리.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것 이외에는 내가 현관에서 어머니를 불렀을 때 느꼈던 집의 이상한 조용함. 그 상태라면 누군가 있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만약 아니라면? 나는 현관까지 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집안을 모두 둘러보진 않았다. 단지 불이 꺼져 있었을 뿐이었다. 어쩌면 어머니는 어딘가의 방에서 자고 있어서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뿐인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슈퍼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돈을 넣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중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 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탈칵.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그 목소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온화한 목소리를 듣고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잠시라도 안심했던 나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 어떻게 된 거니? 오늘 상당히 늦네. 무슨 일이라도 있니? 나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려옵니다. 무언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냉정함을 잃고 있던 나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왜 어머니지? 왜라니? 무슨 말이니? 괜찮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거실에만 전화기가 있습니다. 아까 거실에 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 사람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다 오늘은 상당히 늦네? 라니. 마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은 말투. 나는 전화 저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짝 마른 입술을 어떻게든 움직여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응? 누구라니? 조금의 간격을 두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어머니야. 이 이야기를 올린 뒤로 8년 후 이전에 쾅쾅이라는 이야기를 투고했던 사람입니다. 어느덧 그때로부터 세월이 8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또 무서운 사건을 겪게 되었기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변변치 않은 글솜씨인데다 이전에 글을 읽지 않았다면 이해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 원래 우리 집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2살 위의 언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취직을 했고 나는 인근 현의 대학에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신 부임을 하셔서 8년 전처럼 여전히 전국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 나는 오랜만에 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좀 돌아오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8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휴일을 공포스럽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기에 집에 오라는 어머니의 권유를 늘상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드물게 언니와 아버지가 돌아오는 게 겹쳐서 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꼭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졸업 논문을 한창 쓰고 있었지만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무서운 일을 겪었던 탓에 집에 돌아온 것은 꽤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죄송했지만 나는 어머니와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8년 전 어머니와 전화로 이야기를 하던 때 분명히 어머니는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인데도 어머니가 아닌 것과 말을 했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8년이 넘게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도 내 주변에는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고 가족 중에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니와 여동생도 건강해 보였고 어머니나 아버지도 8년 사이 이상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나는 당신 가족은 끝이라고 했던 말뿐만 아니라 흰 기모노 차림의 여자를 본 것마저 꿈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 소리도 언젠가 틀림없이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타이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을 피하고 있던 이유를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게 적어도 집에 있는 동안은 밝게 행동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안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다들 건강했고 오랜만에 집에 온 나를 보며 졸업 논문은 잘 쓰고 있니? 라던가 남자친구는 생겼어? 라고 말을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나 신경 쓰였던 어머니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매일 호텔 청소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말을 거는 것은 거북스러웠습니다. 8년 전 그 사건 이후 언니는 계속 나를 무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 어두운 거실에서 내가 큰 소리를 지른 뒤 나를 대하는 언니의 차가움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집에서 처음 만나고 한 말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너를 무시해서 미안해. 설마 8년 동안이나 무시하고 있던 언니가 사과를 해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그렇지만 갑자기 왜?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놀라서 말을 하고 나니 굳이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조금 어색한 표정을 했지만 곧 옛날 나와 언니가 함께 쓰던 방에 나를 불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라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나는 무엇인가 서늘한 것이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은 9시쯤에 집에 돌아왔어. 그리고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목욕탕 쪽에서 쾅쾅 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어렸을 때 너랑 같이 그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근처에 친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집을 나와 친구네 집에 갔지. 그런데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목욕탕에서 쾅쾅 하고 쇳소리가 나는 거야. 나랑 친구는 패닉에 빠져 방에서 뛰어나와서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결국 목욕탕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언니의 이야기는 잊고 싶었던 8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도 그때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거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 쾅쾅 하고 울려 퍼지는 금속음, 뒤돌아보는 여자, 무서운 얼굴. 아무 예고 없이 들려왔던 그 소리는 한동안 나에게 극심한 금속음 공포증을 안겨줄 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듣다가도 종소리가 울리지 않을까 겁을 먹고 부엌에서는 프라이팬이나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귀를 막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이야기에는 8년 전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흰 기모노 차림의 여자가 없을 때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쾅쾅 하는 기분 나쁜 소리만 들려왔을 뿐, 게다가 장소는 목욕탕이었습니다. 거실의 테이블 위에 그것이 정좌하고 있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목욕탕이라니. 정말로 그것이었을까 싶어 언니에게 물으려고 하자 갑자기 언니는 뚝뚝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황하면서도 아직 확실히 정체를 안 것도 아니잖아 라고 언니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울면서 나를 봤습니다. 너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막내한테 못 들었니? 언니의 목소리에는 엄청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다고? 여동생한테? 나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금방 전까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비프슈트를 먹었던 터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은 느낄 수 없었고 여동생도 평상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조해하는 나에게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간대. 자세한 건 막내한테 물어봐. 믿기 힘든 언니의 말에 나는 바로 여동생의 방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밤에 밖으로 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큰언니한테 들었구나. 사실이야. 궁금하면 같이 볼래? 그날 밤 나는 여동생의 침대 옆에서 이불을 깔고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동생의 말대로면 어머니가 집을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넘을 무렵 집을 나가 10분 정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것을 알아차린 여동생은 기분 전환 겸 산책이라고 생각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고 날씨가 확연히 추워지고 나서도 어머니는 계속 새벽에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어머니에게 그것에 관해 말했더니 어머니는 무슨 소리니?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치미를 떼는 것 같지는 않았고 자신이 한밤중에 외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극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럽게 여겼던 여동생은 어머니의 뒤를 몰래 밟았던 것입니다. 슬슬 이쯤이야. 여동생이 말하자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머지않아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현관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마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났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나와 여동생은 시선을 마주치고 가능한 소리를 내지 않게 조용한 문을 열고 조심스레 현관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주의 깊게 문고리를 잡고 살그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는 가로등과 달빛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간 것이냐고 여동생에게 묻자 바로 근처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서서히 기분 나쁜 예감이 나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가로등 아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봇대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산책같이 느긋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마치 구보를 하는 것 같은 엄청난 속도로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명랑하고 상냥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고 멀리서 보아도 마치 귀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정신을 놓고 있자 여동생은 이제 돌아가자 라며 나를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10분은 계속 저럴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비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야 나는 비로소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서운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당신 가족들도 이제 끝이에요. 지금에서야 그 여자의 무서운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보다 한 발 먼저 집에 돌아온 나는 거실에 불을 켜려고 벽을 더듬었습니다. 아마 이쯤 스위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손가락 끝에 플라스틱 버튼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어두운 거실에서 쾅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귀에 닿을 때 이미 나는 스위치를 눌러버린 뒤였습니다. 흰 빛으로 가득 차는 거실. 강한 빛에 눈이 익숙하지 않아 나는 반사적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흰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기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도저히 냉정한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불을 켠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적응되지 않은 탓에 나에게는 거실 공간 전체가 기묘하게 보였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 분, 아니 몇 초 동안 그렇게 있었을까요? 나는 다시 스위치를 눌러 불을 껐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에서 철컹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동생이구나. 그렇지만 나의 시선은 다시 어둠 속의 거실 쪽에 못 박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그 여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는 신발을 벗는 소리와 나무로 된 마루를 밟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복도 쪽을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동생일 텐데 그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왠지 모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감이라고 할까 뒤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 여동생이 아니라는 것을요.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포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이 놓여있는 근처에서 쾅쾅 하는 금속음이 들려왔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나는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뜬 것은 언니의 방이었습니다. 언니도 여동생도 거실에서 내 어깨를 잡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이 돌아왔을 때도 아직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신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침실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고 절에서 불제도 해봤어. 경찰에 신고당한 적도 있었으니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여동생은 언니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도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언니의 집에서 들려온 소리도 그 밤에 봤던 어머니의 무서운 모습도 전부 그 여자가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하지만 분노 이상으로 나는 그 여자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가능한 빨리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사라도 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쾅쾅이었습니다. 처음 사연이 올라온 후로 8년 뒤에 다시 한번 올라온 두 번째 사연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었던 주인공분의 실화 사건처럼 느껴지는데요. 진짜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고 또 무서울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